사람들이 왜 클라우드로 할까요? 여러분, 구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IT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클래스 에듀 테슬라에 대해서 업무 기술서, 잡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많이 나왔던 기술이 뭐냐면 클라우드였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클라우드가 어떤 서비스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활용한 기업들은 어떻게 또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혁신을 이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아키텍트와 그 마케팅 매니저를 하면서 제가 지인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클라우드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뭘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역으로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클라우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저장하는 서비스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뭐 원드라이브 같은 그런 서비스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클라우드를 할까요? 클라우드는 우리가 영어 단어긴 하지만 그 의미가 구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름처럼 우리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 실체가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들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 하루를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유튜브를 보는 분도 있고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출퇴근길에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우버를 가지고 택시를 잡으실 수도 있고, 근데 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우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들까지 각각의 서비스는 다 다르지만 그 뒤에 있는 IT 기술은 바로 클라우드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이미 나는 클라우드, 여러분들도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 구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화된 시대에서 클라우드가 없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이나 그리고 게임 거의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는 이 클라우드 기술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극단적으로 현대에서 IT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반드시 클라우드를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스타크래프트 2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스타크래프트 2를 론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서버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장비를 구매를 하고 데이터 센터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장비를 다 박스를 뜯었어요. 박스를 뜯고 여기에서 서버를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다가 설치를 하고 선도 연결을 하고 OS 설치하고 어느 정도 걸렸냐면 무려 4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으로 계약을 했던 곳이 바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에요. 당시 배틀그라운드가 얼마만큼 인기가 있었냐면 한 주에 동시 접속자가 100만 명씩 늘어나던 시절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고사양의 컴퓨터가 매일매일 수백 대씩 필요했던 거죠. 자, 매일매일 수백 대면 제가 싱가포르에서 블리자드에서 배틀넷을 운영할 때 기준으로 치면은 매일매일 데이터 센터가 하나씩 늘어나야 되는 규모거든요. 자, 근데 그걸 만약에 물리장비로 했다면 1년 이상 작업을 했어야만 했어요. 배틀그라운드는 모든 서버들이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백 대 서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늘어나도 한국에, 일본에, 그리고 뭐 미국, 유럽, 세계 곳곳에 데이터 센터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확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게임이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양의 장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는 IT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클라우드를 공부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클라우드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서 계정을 만드시고
워드프레스라고 아마 설치형 홈페이지 프로그램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라우드에 가면은 그런 워드프레스를 내가 마우스 몇 번 클릭하고 이름만 지정을 하면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메인도 뭐 후이즈나 가비아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하시고, 그죠? 바로 연결하면 오늘 내가 원하는 나만의 홈페이지를 바로 클라우드에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것들 하려면 시간이 걸리세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들은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질문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 클라우드 좋은데 과연 안전한가? 그죠? 클라우드를 쓰면서 특히나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을 하실 때, 우리 회사도 클라우드 쓰고 싶은데 도저히 클라우드가 안전한지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은 그 보안 전문가분들이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녹여 넣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조 정도, 1년에 1조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보안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 엔지니어 분들만 해도 한 2-3천 명 이상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추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MS 직원들, 아마존 직원들, 구글 직원들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클라우드 업체는 그런 어떤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있느냐면,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를 사용자가 스스로 암호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나만 볼 수 있게. 그러면 그 암호화한 데이터를 뭐 클라우드 업체 직원들이 볼 수 있느냐? 예,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굉장히 강력한 암호화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나만 볼 수 있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클라우드 업체 직원들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쓰시게 되면 서비스에 대해서 안전하게, 뭐 보안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 유실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불나면 어떻게 되나, 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MS, 뭐 아마존, 구글에 내가 데이터를 올려놨는데, 그죠? 그쪽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뭐 화재가 나서 데이터 센터가 다 불타버리면 내 데이터가 안전하나?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 데이터를 올리면 파일이 3개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다른 리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한 카피, 그리고 미국에 한 카피, 이런 식으로 복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도 있는 거죠. 클라우드에 대해서 가장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그럼 어떻게 배우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클라우드 업체들은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들을 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리인벤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그나이트나 혹은 인스파이어나 빌드라고 하는 크게 3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또 클라우드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에, 곧 다가오는 4월에 구글 I.O. 라고 하는 행사에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사들이 끝나면 그 영상들, 각각의 세미나의 영상들이 다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네, 맞추셨어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배우실 수가 있고요. 도저히 시간에 쫓겨서 혹은 너무 공부할 양이 많아서 그 영상들을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각 그 클라우드 업체의 대표이사들, CEO들이 하는 그 기조연설 있죠. 키노트가 보통 한 2시간 정도가 돼요. 그 키노트만 꼭 챙겨보셔도 최신 클라우드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에서 어떤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제 링크드인 러닝과 같은 무크 사이트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이트 가시면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학습 경로를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마일스 러닝 사이트가 곧 오픈 예정인데, 제가 이때까지 한 20년 IT 노하우를 녹여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클라우드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클라우드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끝!